멀그먼 어느 숲속에 잭과 헥터라고 하는 욕심꾸러기 늑대 두 마리가 살고 있었어. 평소에는 아주 잘 지냈지만 먹을 거에 있어서는 항상 으르렁댔지. 그날도 역시 사과 때문에 다투고 있었는데 헥터가 우연히 나무 뒤에 있는 염소를 발견하게 된 거야. 아하, 사과 맛있게 먹으라고. 나는 훨씬 더 맛있는 걸 먹어야겠으니까. 헥터가 살금살금 나무 주변으로 가자 잭도 헥터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조심 반대편으로 걸어갔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염소는 땅에 있는 풀을 뜯어먹느라 바빴지. 서로 마주친 늑대 두 마리는 동시에 염소를 향해 달려갔어. 바로 그 순간 새끼 염소가 사과를 먹으려고 나무 위로 펄쩍 뛰어올랐고 두 마리 늑대는 정면으로 충돌해버렸단다. 사과를 먹던 순진한 염소는 늑대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 새끼 염소는 사과를 먹고 진흙탕 길을 건너 잔디밭에 가기 위해 다리를 건너갔지. 늑대들 역시 망설임 없이 곧장 그 순진한 염소를 따라갔어. 새끼 염소가 그 가벼운 몸으로 빠르게 나무 다리를 지나가는데 늑대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다리가 갑자기 쩍 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겠어? 내 다리. 네가 뚱뚱하고 발도 크니까 다리가 무너졌잖아. 네 배가 너무 커서 무너진 거라고. 저 멀리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염소를 본 늑대 잭은 헥터에게 흙을 한 줌 던져버렸어. 아이고. 그리고 재빨리 산으로 올라갔지. 물론 헥터도 얼굴을 닦고 서둘러 그를 쫓아갔어. 한편 순진한 염소는 행복하게 돌다리를 뛰어 건너고 있었지. 랄라랄랄랄랄랄랄랄랄라. 여전히 늑대들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말이야. 그 순간 염소 발밑에서 미끄러진 돌들이 잭에게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했어. 잭은 균형을 잃어 미끄러지며 바로 뒤에 뒤따라오던 헥터에게 넘어져 버렸단다. 당연히 또 한 번 쿵 하고 부딪혔지. 아이고, 너 때문에 또 못 잡았잖아. 이렇게 해서는 새끼 염소를 잡을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 그러자 헥터가 말했어. 자, 너도 배고프지? 나도 그래.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잡아서 나눠 먹자. 어때? 잭도 잠시 생각하다가 알겠다고 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염소가 동굴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따라 들어갔어. 야, 염소야, 넌 갇혔어. 드디어 널 먹을 수 있겠구나. 헥터가 말했어. 두 마리 늑대가 새끼 염소에게 뛰어들려는 찰나 염소가 막더니 둘이 먹기엔 부족할 텐데요. 밖에 염소 때 못 봤어요? 그 말을 들은 늑대들이 내가 갈 거야. 아니, 내가 됐거든. 이렇게 또 한 번 싸우는 거야. 새끼 염소는 그들 사이를 빠져나와 뿔로 돌을 밀어서 동굴 입구를 막아버렸지. 늑대 두 마리가 모두 동굴에 갇히게 된 거야. 그렇게 순진하면서 똑똑한 새끼 염소는 계속해서 자유롭게 풀을 뜯을 수 있었단다. 욕심꾸러기 늑대들은 서로 힘을 합치지 않아서 그 대가를 치르느라 다시 배고프게 되었고 말이야. 나무에 있는 사과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우. 그날 아기 돼지 삼형제는 너무너무 행복했어. 왜냐하면 호숫가로 소풍 가는 아기 돼지들을 위해 바구니 속에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가득 싸주셨거든. 조심하렴 얘들아. 너무 늦기 전에 집에 돌아오도록 하고. 알겠어요, 엄마. 아기 돼지들은 너무나 신나서 호숫가로 갔어. 모두 맛있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하지만 나무 뒤에서 무척 배고픈 늑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어. 하나, 둘, 세 마리군.
밥을 맛있게 먹은 아기 돼지들은 아주 행복한 오후 낮잠을 즐기고 있었어. 이 기회를 틈타 욕심 많은 늑대는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갔어. 그리고 가느다란 장가지로 막내 돼지의 귀에 간지럼을 태웠지. 파리 저리 가. 걸키는 손으로 파리를 내쫓듯 하고 있었어. 하지만 계속해서 귀가 간지러웠고 결국 눈을 떠 눈앞에 커다란 늑대를 보고는 깜짝 놀랐단다. 일어나, 늑대야. 다른 두 돼지들도 곧이어 잠에서 깼고 바로 눈앞에 있는 늑대를 봤어. 그리곤 깜짝 놀라 재빨리 도망갔지. 그러나 늑대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어. 그의 생각에는 돼지들이 그렇게 멀리 갈 순 없을 것 같았거든. 왜냐면 늑대발이 훨씬 크니까 말이야. 아기 돼지 삼형제는 바로 앞에 크고 하얀 궁전을 발견하게 되었어. 돼지들은 저 궁전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늑대가 쫓아오지는 못할 것 같았지. 그래서 그 웅장한 궁전 정원의 문을 통해 궁전으로 들어갔단다. 그런데 그 궁전의 주인은 아름다운 백설공주였어. 하필 공주는 정원에서 사냥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고 공주가 이를 발견했지. 사냥꾼이 즉시 활과 화살을 잡아당기려고 하니 백설공주가 그를 말리게 되었어. 공주는 그 세 마리 아기 돼지들을 돕고 싶어 그들을 쫓아갔지. 돼지들아, 기다려! 하지만 아기 돼지들은 백설공주는 미처 못 보고 사냥꾼만 보고서 기겁해버렸고 백설공주는 그런 돼지들을 불렀어. 돼지들이 어디로 숨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사이 세 개의 다른 크기의 문을 만나게 되었는데 막내 돼지 걸키가 제일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 다행히 그곳은 장난감 방이었단다. 정말 여러 종류의 장난감들이 사방에 있었어. 둘째 아기 돼지 톨키는 중간 문으로 들어갔어. 그곳은 책방이었지. 사방이 책으로 가득했어. 가장 큰형 돼지 폴키는 가장 커다란 문으로 들어갔어. 그곳은 식사를 하는 곳이었지.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음식들이 가득한 커다란 테이블이 있었어. 한편 돼지들의 뒤를 따른 늑대도 정원에 서 있던 사냥꾼 몰래 궁전에 들어갔어. 그는 킁킁 냄새를 맡으며 복도를 걷다가 작은 문 앞까지 오게 됐지. 여기 있는 거 알아, 돼지야. 문 열어. 안 그럼 후 하고 바람을 불어서 방을 날려버릴 테다. 막내 돼지 걸키는 늑대의 목소리를 듣고는 너무나 무서워 장난감 사이에 숨어들었어. 아니, 넌 그럴 수 없어. 늑대는 정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그러자 작은 문이 열렸어. 걸키는 장난감 사이를 달리기 시작했지. 도와줘! 늑대가 막 막내 돼지를 잡으려던 그때 걸키는 방에서 빠져나와 톨키에게 갔어. 톨키는 즉시 동생을 데려갔지. 그리고 늑대가 그들을 쫓아왔다는 걸 들은 톨키는 무서워 걸키를 꼭 껴안았단다. 이번에는 늑대가 중간 문 앞에 도착했어. 여기 있는 거 알아, 돼지야. 문 열어. 안 그럼 후 하고 바람을 불어서 방을 날려버릴 테다. 문이 더 크기 때문에 불어서 부술 수는 없을걸? 늑대는 온 힘을 다해 바람을 불었어. 그러자 중간 크기의 문도 열리는 게 아니겠어? 돼지 형제들은 점프하며 다가오는 늑대를 피해 도망가기 시작했지. 늑대가 그들을 잡으려던 찰나 톨키와 걸키는 간신히 도망쳤고 폴키에게 달려갔어. 폴키는 동생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꽉 닫았어. 그리고 늑대가 무슨 힘을 써도 이 커다란 문은 부서지지 않아 안전할 테니 걱정 말라고 말해줬단다. 이번엔 늑대가 그 큰 문 앞에 섰어. 여기 있는 거 알아, 돼지야. 문 열어. 안 그럼 후 하고 바람을 불어서 방을 날려버릴 테다. 돼지들은 두려워하며 테이블 아래에 숨었고 늑대는 정말로 후후 불기 시작했어. 하지만 큰 문은 절대 열리지 않았어. 늑대는 다시 한번 후후 불어봤지.
문은 정말로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어. 그러자 늑대가 온 힘을 다해 그 문을 차려던 그때 백설공주가 바로 앞에 나타나게 된 거야. 늑대 너! 돼지들을 괴롭히지 말고 어서 내 궁전에서 나가! 늑대는 자신의 궁전 밖으로 내쫓으려는 백설공주에게 무척 화가 났어. 그는 뾰족한 손톱을 드러내며 공주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지. 공주부터 잡아먹으려고 말이야. 위험한 늑대가 백설공주를 잡으려는 그때 다행히 사냥꾼이 발견했고, 위험을 감지한 사냥꾼은 곧장 늑대 머리 위에 있는 묵직한 커튼에 화살을 쏴버렸어. 그 커튼이 늑대 쪽으로 떨어졌단다. 도와줘, 제발. 너무 무거워. 나 좀 내보내줘. 커튼이 너무 무거운 나머지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늑대는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 이 기회를 틈타 백설공주는 열쇠로 커다란 문을 열고 테이블 아래에 있는 돼지들에게 갔어. 백설공주는 드디어 늑대를 잡았고 그 늑대를 궁전 멀리 보내버릴 거라고 말했단다. 돼지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백설공주를 안아주었어. 고마워요. 우리 영웅이세요. 백설공주 만세! 사냥꾼은 늑대를 밧줄로 꽁꽁 묶어 숲속 가장 먼 곳으로 보내버렸어. 그리고 백설공주와 아기돼지 삼형제의 영원한 우정이 시작되었지. 숲속 깊은 곳에 발이 묶인 늑대는 자신의 탐욕이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단다. 숲속 어느 깊은 곳 아름다운 호숫가에 늑대가 한 마리 있었어요. 늑대는 너무 배가 고파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그는 세 마리의 돼지를 보고 입맛을 다시면서 돼지를 잡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저녁으로 먹고 싶었거든요. 가장 나이가 많은 돼지는 무척 욕심이 많고 탐욕스러웠어요. 그 돼지는 항상 형제들의 음식을 먹어치우고 자신의 음식은 자기 혼자 먹었답니다. 야, 그 사과는 내 거야. 나중에 먹으려고 뒀다고. 욕심 많고 탐욕스러운 녀석이군. 널 잡을 방법은 바로 알겠어. 나쁜 늑대는 그 탐욕스러운 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사과를 숲속의 길에 두었어요. 그리고 길의 끄트머리에는 덫을 설치했죠. 얼른 그 사과를 다 먹어치워. 그래야 내가 널 먹으면 한 번에 배가 부르지. 덩치가 큰 욕심꾸러기 돼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닥에 사과가 엄청나게 깔려 있는 걸 보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 맛있어. 아, 맛있어. 여기 사과가 또 있네. 아, 맛있다. 맛있어. 뭐지? 사과가 여기에 더 많이 있네. 내 동생들이 보기 전에 다 가져버려야겠어. 다 내 거니까 말이야. 다 내 거야. 덩치가 크고 욕심이 많은 그 돼지가 마지막 사과를 잡는데 늑대가 나타나 울무줄을 잡아당겼고, 그러자 거대하고 무거운 그물이 돼지를 덮치고 말았어요. 돼지가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애를 써도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도와줘! 이게 무슨 일이야? 도와줘! 덫에 걸려들었구만. 이제 널 집에 가져가 먹는 일만 남았군. 그래. 바로 그때 너무 배고파하던 돼지 형제들은 형님의 목소리를 듣게 됐어요. 도와줘! 날 놔달라고! 도와줘! 제발! 돼지 형제들이 숲길로 급히 내려가 보니 그들의 덩치 크고 욕심 많은 형을 늑대가 잡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안 돼. 우리가 구해야 돼. 하지만 난 힘이 없어. 늑대가 너무 무섭단 말이야. 그러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용감한 돼지들은 형을 구해내기로 결심했어요. 늑대가 형 돼지를 데리고 은신처로 갈 때 돼지 형제들도 그를 뒤따라갔지요.
그 거대한 돼지를 운반하느라 피곤했던 늑대는 잠이 들어버렸어요. 형아, 뭐지? 여기 누가 있나? 조용해. 우리가 형 구해줄게. 돼지 형제들은 형 돼지를 구하기 위해 늑대를 밀려고 했으나 힘이 없었기 때문에 밀어낼 수가 없었어요. 형아, 가방 안에 숨겨둔 사과 좀 주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형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안 돼, 그거 내 거야. 여기서 빠져나가면 내가 다 먹어치울 거야. 웬 돼지 소리들이 들리네. 한 마리 한 마리 다 먹어버리겠어. 그럼 우리가 떠나면 형은 늑대랑 남게 될걸? 그 욕심꾸러기 돼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좋아, 기다려. 가져가. 그렇지만 하나만 남겨줘. 알았지? 형! 알았어. 그럼 알았어. 가져가. 동생 돼지들은 욕심꾸러기 돼지가 준 음식을 모두 먹어치웠어요. 그런 다음 늑대를 한쪽으로 치웠죠. 돼지 형제들은 다 같이 힘을 합쳐 아주 어렵게 돼지 형을 그물에서 빼내었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집으로 도망쳤답니다. 잠에서 깨어난 늑대는 돼지가 도망쳤다는 걸 알고 무척 화가 났어요. 내 음식을 가져가다니. 덩치가 크고 욕심이 많은 형 돼지는 다른 사람들의 음식을 훔치는 건 나쁜 것이구나 하며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그는 좋아하는 음식들도 모두 형제들과 나누게 되어 기뻐했어요. 특히 자신이 제일 아끼는 아름다운 사과를요. 옛날 옛적에 3마리 토끼가 숲속을 따라 걷다가 커다란 당근을 발견했어. 우와, 이것 좀 봐. 내가 첫 번째로 봤어. 내가 첫 번째야. 상관없어. 당근은 내 거야. 하지만 나도 당근을 같이 봤어. 토끼들은 긴 시간 서로 다투다 마침내 한 토끼가 좋은 생각을 떠올렸어. 그럼 숲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서 여기까지 경주를 하자. 누구든 첫 번째로 오면 당근을 갖는 거야. 하지만 토끼들은 어떤 경주를 하고 싶은지 결정하기 어려웠지. 난 정말 잘 뛴다고. 하지만 나는 점프를 정말 잘해. 그때 숲속에서 굶주린 채 헤매고 있던 늑대 잭이 3마리 토끼의 소리를 듣고는 덤불 위로 얼른 숨어버렸어. 너무 배가 고파. 저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먹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좋아, 숲속 달리기 경주 대회. 사악한 늑대는 토끼들의 경주가 곧 시작될 거라는 걸 알았지. 그래서 곧장 경주로를 앞서가서 깊은 구덩이를 파고는 그것을 나뭇잎으로 덮어두었어. 어떤 토끼도 내 덫은 피할 수 없지. 잠시 후 3마리 토끼의 경주가 시작됐어. 서로 재빨리 달리기 시작했지. 하지만 누가 앞서고 누가 뒤에서 가는지 알 수 없었어. 토끼들을 본 사악한 늑대 잭은 덫을 향해 뛰어가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지. 너네들 모두 구덩이로 빠지게 될 거야. 하지만 토끼들이 얼마나 빨리 덫을 지나쳐갔는지 글쎄 거대한 먼지 구름이 생길 정도였어. 덫을 본 늑대는 구덩이 안이 휑하고 비어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지. 왜 토끼들이 구덩이로 떨어지지 않았지? 잭은 덫을 살펴보기 위해 나뭇잎으로 점프했어. 결국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에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지 뭐야. 안 돼! 내 덫에 내가 빠지고 말다니. 늑대가 구덩이를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동안 3마리 토끼들은 가장 멀리 뛰기 위해 열심히 경주했어. 기억해. 우린 당근 표지판을 따라서 점프할 거야. 경기가 막 시작될 때 2번째 토끼는 그만 발에 가시를 찔려버리고 말았어.
가시가 찔린 채로 경기를 할 수는 없어. 그런데 두 번째 토끼의 친구가 가시를 빼주는 동안 사악한 늑대 잭이 당근 표지판을 바꿔버렸지 뭐야. 늪으로 뛰어들면 너희 모두를 잡아먹을 테다. 귀여운 토끼 녀석들 같으니라고. 잭은 토끼들이 도착하기 전에 서둘러 늪으로 향했어. 그러는 사이 두 번째 토끼는 마침내 발에 박힌 가시를 뽑아냈어. 그리고는 경주를 시작했지. 세 마리 토끼는 저마다 표지판을 따라 더 멀리 뛰어갔어. 잠시 후 토끼들은 교차로에 다다랐어. 그런데 당근 표지판이 양쪽으로 있지 뭐야? 그래서 토끼들은 어찌해야 될지 몰랐어.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나는 왼쪽으로 갈게. 아니 오른쪽. 토끼들은 왼쪽 길을 따라 가기 시작했어. 그러는 동안 사악한 늑대는 벌액에서 훔친 끈적끈적한 꿀을 늪 한가운데 바위에 뿌렸어. 그리곤 토끼들을 기다리기 시작했지. 이게 너희들 마지막 점프가 될 거다. 토끼들은 마침내 그들이 뛰어오른 곳이 당근이 있는 곳이 아니라 늪이 있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안 돼! 우리가 당근에게 가는 길을 너무 지나쳐 온 것 같아. 저기 늪에 있는 바위로 점프해서 건너자. 토끼들이 점프해서 건너고 있었는데 한 마리 토끼가 그만 바위에 철떡 붙어버렸지 뭐야. 바위에 붙어버렸어. 점프할 수가 없어. 바위에 붙어버린 토끼를 돕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도움을 주려고 왔단다. 재빨리 토끼의 팔을 끌어당겼지. 고마워 친구들아. 덕분에 토끼들은 경주를 이어나갈 수 있었어. 한편 사악한 늑대 잭은 손에 잔뜩 묻은 꿀 때문에 벌에게 공격을 받았어. 토끼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한 거지. 도와줘. 늑대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다가 그만 늪에 빠지고 말았지 뭐야. 이런 늑대 살려 도와줘. 그 사이 토끼들은 마침내 강둑에 다다랐어. 난 수영 진짜 잘해. 내가 어떻게 1등하는지 잘 봐. 토끼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동안 잭은 다른 계획이 있었어. 그것은 바로 토끼들이 도착할 곳에 맛있는 상추를 놓아두는 것이었지. 늑대는 기다란 그물을 손에 쥐고 나무에 올라갔어. 토끼들이 상추를 뜯어먹는 동안 한꺼번에 잡아먹고야 말겠어. 세 마리 토끼는 재빠르게 수영 경주를 시작했어. 토끼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서로 빠르게 헤엄쳐갔지. 마침내 세 마리 토끼는 동시에 도착했어. 그리고 경주는 끝이 났단다. 몹시 배고팠던 토끼들은 그곳에 있던 상추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 나무 꼭대기에 있던 사악한 늑대가 토끼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이동하려던 황새 한 마리가 늑대의 그물을 낚아챘지 뭐야. 그 바람에 작은 황새와 함께 날아가 버렸어. 안 돼! 나를 놔줘! 토끼들은 마침내 커다란 당근 가까이로 오게 되었어.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당근을 향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지. 그런데 이번엔 잭이 당근으로 변장해 결승선에서 토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 이번에야말로 너희를 잡아먹고야 말겠다. 늑대는 눈을 감고 입을 크게 벌린 채 토끼들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늙은 농부가 커다란 당근을 보고는 기뻐하며 다가왔어. 와우! 저렇게 커다란 당근은 처음 보는데. 농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커다란 당근이 변장한 늑대였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어. 저리 가! 난 당근이 아니라 사악한 늑대!
짝이라고. 세 마리 토끼는 경주 끝에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했어. 그래서 세 마리 토끼는 모두 1등을 차지하게 되었지. 우리 모두 똑같이 경주에서 이겼어. 그러니 우리 모두 함께 커다란 당근을 나눠 먹자. 좋아. 근데 당근은 어딨지? 토끼들은 두리번 당근을 찾다가 드디어 늑대가 숨겨놓은 당근을 찾았어. 그리고 모두 함께 맛있게 당근을 먹었지.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역경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란다. 어느 날 숲속 깊은 곳에서 동물들의 법정이 열렸어. 그날은 모든 동물이 그 재판을 보기 위해 법정에 모였지. 암탉은 실수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씩 불만을 적기 위해 책상에 앉아 안경을 썼어. 아기돼지 삼형제와 크고 사악한 늑대의 재판, 그녀는 앞에 놓인 종이에 썼어. 그때 모두들 판사인 앵무새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왜냐하면 숲속 재판이 열렸을 때 누가 옳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앵무새였거든. 잠시 후 숲속 동물 친구들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큰 코끼리가 세 마리의 아기 돼지를 데려왔어. 폴키, 그리고 톨키와 걸키는 코끼리의 등에서 점프해서 그들의 자리에 갔지. 또 다른 코끼리 등에는 크고 사악한 늑대가 있었어. 처음에 늑대를 본 동물들은 당연히 너무나 무서워했단다. 드디어 판결을 내릴 앵무새가 도착했어. 앵무새는 다른 누구보다 높은 곳에 서려고 통나무 위에 앉았지. 모두들 앵무새를 존경했기 때문에 일어나 맞이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다들 자리에 앉으시지요. 앵무새 판사가 자신의 앞에 놓여진 종이를 읽으려던 순간 돼지 삼형제의 엄마가 바로 말하기 시작했어. 존경하는 재판장님, 늑대가요. 보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을 먹으려 했어요. 먹으려고 했어요. 판사님이 말하기 전에 말하지 마세요. 앵무새는 자신을 방해하며 앞에서 누가 말하면 그걸 따라하는 버릇이 있었거든. 그러지 않으려면 물을 마셔야 했단다. 모두 정숙하세요. 네. 먼저 돼지 삼형제들의 불만이 뭔지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전 걸키입니다. 삼형제 중 막내이고요. 전 지프로 직접 만든 집에 살았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죠. 그런데 어느 날 늑대가 몰래 집에 와서 절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야. 동의 못해요. 재판장님. 차례가 오기 전엔 발언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긴 코를 가진 코끼리가 앵무새에게 물을 좀 갖다 주어 재판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어. 돼지 가족부터 계속 하시지요. 판사님, 저 늑대가 제가 나무로 만든 집으로 와서 저도 먹어치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폴키 형에게 도망쳐서 겨우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저 늑대는 멈추지 않았어요, 재판장님. 저희 집에도 왔었거든요. 숲속 법에 따르면 누구도 남의 집에 함부로 허락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맞아. 그래야 그만하고, 용서 정말. 못할 일이에요. 앵무새는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판사봉을 두드렸지. 조용! 모든 사람의 의견은 동등하게 들어봐야 합니다. 자, 이제 늑대가 발언할 차례예요. 들어봅시다. 우선 모든 동물 친구들께 인사 올립니다. 다들 제가 크고 못됐다고만 알고 있죠. 하지만 전 사실 무척 착합니다. 어린 새끼들을 잡아먹는 늑대가 착하다니. 거꾸다! 아무도 허락 없이 말할 수 없습니다. 앵무새가 물을 마시고 있을 때 늑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기 시작했어. 사건이 일어난 그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도 아주 맛있게 먹었죠.
아침 식사는 뭘 먹었나요? 헤이즐넛 잎사귀 사이에 딸기를 넣어서 맛있게 먹었지요, 재판장님. 그 다음 숲속으로 산책을 하러 나갔죠. 바로 그때 걸키가 만든 지프로 만든 집을 본 거예요. 그 집은 전혀 튼튼해 보이지 않았답니다. 저는 오히려 순식간에 그 지푸라기 집이 무너져 돼지가 밑에 깔릴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돼지에게 말해줬죠. 이 집은 전혀 튼튼하지 않다고요. 근데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후하고 불어서 없애버려야 내 말을 믿겠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후하고 불어서 집을 망가뜨린 거군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전 분명 그 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했는데 믿질 않으니 증명해 보인 거죠. 그러고 보니 조금 멀찍이 작은 오두막집이 보였죠. 가까이 가보니 이 집도 마찬가지로 튼튼해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번엔 그 집안에 돼지가 2마리나 있는 거예요. 네, 그 집은 제 거였어요. 동생은 무서워했고요. 동생은 무서워했고요. 그래서 제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게 온 거예요. 제발 아무도 재판을 방해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아가씨. 계속 말씀하세요, 늑대씨. 이봐, 오두막이 튼튼하지 않아. 내가 불어서 없애버릴 거야. 창문 틈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불었는데 역시 망가진 거죠. 이 아기 돼지 2마리가 다칠까봐 그걸 보여주려고 집을 다 불어서 망가뜨린 거군요. 맞아요, 재판장님. 그리고 돼지들을 먹으려고 집을 망가뜨렸다라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재판장님. 우릴 먹으려고 했어요. 앵무새 판사는 돼지가 한 말과 늑대가 한 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어. 그래서 하늘을 향해 날아갔다가 구름 위에 앉았지. 이건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곳이었거든. 동물들은 결과를 기다리며 누가 맞고 누가 잘못한 건지 얘기하고 있었어. 내 생각엔 돼지가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 착한 늑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난 늑대 말이 맞는 것 같아. 왜 새끼 돼지들을 먹으려 했겠어? 배가 부른데 말이야. 맞아. 그건 그렇지. 옳소. 앵무새 판사는 마침내 결정을 내리고 구름 아래로 내려갔어. 그리고 다시 통나무의 꼭대기에 앉았지. 다른 동물들은 모두 앵무새의 판결을 기다렸어. 숲속 법칙에 따라 생각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적으세요, 암탉씨. 우리 숲속 세계에선 한 번도 착한 늑대를 본 적이 없죠. 없지. 맞아. 그럼 그거 없어. 말고. 그런 늑대는 그럼, 세상에 그럼 없어. 그렇지. 그렇다고 늑대들이 안 착한 법은 없어요. 그렇지. 그 말도 맞지, 그럼. 맞아. 자, 제 결론은 사실 헤이즐넛 나무와 딸기는 우리 숲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네. 맞네. 헤이즐넛 나무도 없고 딸기는 더더구나 없지. 우린 없어. 이 사건에서 아침 식사로 먹었다고 늑대가 말한 내용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말이 되겠죠. 제 결정은 이렇습니다. 아기 돼지 2마리를 위해 새롭고 좋은 집을 지어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처음으로 착한 일을 함으로써 다른 늑대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자, 이제 늑대와 돼지 삼형제의 재판은 끝이 났습니다. 거그대 꺼꺼꺼꺼꺼꺼꺼꺼. 그리하여 숲속의 모든 동물들은 누가 옳고 누가 잘못한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되었단다. 그날 이후 모두들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게 되었어. 숲속 법을 지키면서 말이야.